자, 이제 집합의 두 번째 파트, 연산을 할 거예요. 연산. 전 시간에도 잠깐 얘기했지만 모든 단원에서는 연산이 들어간다. 근데 니네들이 연산을 하고 있는지 연산을 하고 있지 않는지를 잘 모를 때가 많아. 뭘 하더라도. 그럼 지금 하고 있는 게 다 연산이구나 라고 이해를 하면 되는 거야. 그래서 집합의 연산 부분 들어갈 거야. 자, 이제 우리가 그 수의 개념에서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처럼 집합에서는 합집합, 교집합, 차집합, 여집합 이런 것들에 대한 연산을 배울 거야. 연산을 배울 거야. 그래서 제일 먼저 합집합. 일종의 더하기 개념이야. 더하기 개념. 수로 따지면 합집합이 뭐냐라고 하면, 자, 부분집, 그 벤 다이어그램으로 표현을 했을 때 1, 2, 3, 4, 5 만약에 이렇게 돼 있다라고 치자. 예를 들어서 그럼 합집합은 이게 A집합, 이게 B집합이라고 할 때 A 합집합, B 합집합의 기호는 이렇게 생긴 거야. 뭐 영어는 유니온이라고 부르기도 해. 그래서 A 합 B, 우리는 합이라고 부르자. 이거는 교 B, 이거는 차 B, 이거는 여집합 개념으로 이해하면 돼. 자, 그래서 A 합 B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원소가 되는 거냐면 여기 있는 원소를 전부 다 합친 거야.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합집합은 이렇게 구하는 거다. 그런데 그럼 합집합을 어떻게 표현을 하지요? 라고 하는 거야. 합집합을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조건 제시법으로 따지면 x 반대, x가 a의 원소이거나 x가 b의 원소이거나 라고 표현을 하는 거다. 즉 선생님이 계속해서 강조하는 건 뭐냐면 집합의 표현이 이게 무슨 말이지 라고 아는 게 중요한 거다. 단순하게 이 기호는 이렇게 구합니다 라는 거 모르는 사람은 없을 거야, 일반적으로. 그렇지만 이렇게 표현되어 있으면 이게 합집합인 거네 라는 걸 아는 게 중요하다는 것을 계속해서 선생님이 좀 강조를 하는 거야. 왜? 계속 그런 식으로 물어볼 거기 때문에. 집합의 문제에 있어서의 역할은 그 의미가 뭐지라고 하는 걸 니네들한테 다른 각도로, 다른 시각으로 물어보는 부분이기 때문에 니네들은 이런 표현이 이거다라는 걸 알아야 된다. 자, 이렇게 됐지? 자, 그럼 마찬가지 개념으로 교집합도 가보자. 똑같이 대응되는 개념으로 따지면 교집합. 교집합은 여길 얘기하는 거야. A 원소이고 B 원소인 거. 즉 A 교집합 B라고 하는 것은 3입니다 라고 해야 하는데, 얘도 마찬가지로 조건제시법으로 표현을 하면 x바, x가 a의 원소 이고 그리고 and 이 개념이나 같은 말이다. x가 b의 원소인 거를 우리가 a 교집합 b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다. 근데 합집합하고 지금 교집합을 했단 말이다. 근데 여기서 하나가 이제 툭 튀어나오는 게 어떤 거냐면 서로소라는 새로운 용어가 하나 나오네. 서로소라는 한 새로운 용어가 나와. 서로소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A 교집합 B가 공집합, 즉 A하고 B 집합인데 공유하는 원소가 하나도 없는 거를 서로소다. 자, 서로소라는 말의 수학적 표현 방법은 이거다라는 거를 기억하세요 라는 거다. 자, 교집합에서 서로소라는 용어가 하나 더 튀어나왔다라고 보면 돼.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또 어떤 게 나오냐면 차집합이 나와. 세 번째. 차집합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그대로 가져간다 그러면 A 차 B라고 기호를 쓰거든. 이게 마이너스가 아니라 집합이기 때문에 차집합이라고 해서 우리가 읽을 때 그냥 A 차 B라고 얘기를 해. 얘는 A 집합에서 B 집합을 빼버린 거야. 즉 A 집합은 1, 2, 3이었는데 교집합이 B의 집합이 3이 있었으니까 3을 빼버린 거야. 그래서 1, 2가 되더라 라고 하는데, 요거는 말이다, 부지하게 우리가 중요한 표현 방법을 알아야 되는 거야. 자, 요거를 먼저 조건 제시법으로 표현하면 이런 거겠네. x바
x a의 원소 2고 x는 b의 원소가 아닌 거. 얘가 지금 차집합이야. 그런데 요거랑이 같은 말인데 이건 일종의 이거는 구구단이나 똑같은 거야. 구구단 모르면 계산이 느려지거나 그렇잖아. A차 B가 A교 B의 컴플리먼트다라고 하는 요 얘기는 진짜로 많이 써먹으니까 요건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된다. 벤 다이어그램에서 그려보면 이런 그림이었어. A에서 B를 빼면 얘를 얘기한 거였어. 얘 표현이 얘다. 얘 표현이 얘다. 그려보면 이게 나와. 또 하나 더 알아두면 좋을 것은 이것은 A 그냥 요렇게만 잠깐만. A에서 A 교집합 B를 뺀 거다라고 얘기해도 되는 거야. A에서 A 교집합 B가 여기였잖아. 그 빼면 요거만 남잖아. 그러니까 요렇게도 표현되는 거다. 근데 이런 것들이 표현이 너무너무 많아. 전번 파트에서도 선생님이 얘기했지만 이런 기호들이 즉 자기 자신의 이름 전번 시간에 도진이 얘기했잖아. 그지? 도진이를 다른 말로 부르는 것들이 너무너무 많아. 너무너무 많은데 그게 일일이 다 외워야 되느냐? 아니, 너무 많아서 외우기도 힘들어. 그렇지만 가장 기본이 되는 요 표현 방법만큼은 반드시 알고 넘어가야 된다. 이게 중요하다. 차집합이. 그 다음에 나온 게 뭐야, 이제? 여집합이라고 나오죠. 자, 여집합이라고 하는 것은 기호를 A가 아닌 거야. 컴플리먼트라고 얘기를 해. 그래서 A의 컴플리먼트면 A가 아닌 걸 얘기하는 거, 원소를. 그러니까 A가 아닌 원소가 뭐였어, 저기서는? 4하고 5. 전체가 4하고 5에 따르면, 1서부터 5까지만 있었다라고 치면, 전체 집합, 여집합은 4하고 5가 되더라.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 니네들이 반드시 알고 가야 될 게 뭐냐면, 여집합에 대한 벤 다이어그램을 그릴 때는, 이렇게 전체 집합을 그리고 A집합, B집합에 대한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야 돼. 왜 그러냐면 여집합은 A가 아닌 게 여기만 있는 게 아니거든. 왜? 여기도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집합에 대해서 나올 때는 반드시 전체 집합 안에다가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야 되는 거다. 그러면 선생님 똑같이 얘를 조건제시법으로 표현하면 뭔데요? 그거 X바, X는 전체 집합의 원소이고 A의 원소는 아닌 거라고 얘기하는 이런 식으로 우리가 그 여집합을 조건제시법으로도 표현할 수 있다. 그죠? 이해됐죠? 그래서 우리는 연산이라고 하는 것은 합집합은 일종의 더하기고요. 교집합은 같은 것들을 포함한 거고요. 그 차집합은 A에서 B를 뺀 거다 개념으로 이해하셔도 크게 무리가 없고요. 여집합은 A가 아닌 모든 거라고 하는 걸로 이해를 하시면은 우리가 일종의 기본이 되는 연산을 배운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연산 법칙이라는 거 있잖아. 우리가 수의 개념에서도 보면 연산 법칙이 뭐 있었어? 교환 법칙, 결합 법칙, 분배 법칙 이런 거 배웠잖아. 그죠? 집합에서도 그거 배울 거란 얘기야. 무슨 얘기야? 집합에서도 그런 연산에 대한 법칙이 성립합니까? 라는 거야. 연산에 대한 법칙이 성립합니까? 볼게요. 자, 이제는 연산 법칙이야. 자, 우리 연산 법칙이 뭐 있었어? 자, 교환 법칙. 결합 법칙. 분배 법칙. 우리가 1 더하기 2이나 2 더하기 1이나 같은 말이잖아. 수에서 개념을 따지면. 그게 교환 법칙이었죠. 그죠?
마찬가지로 집합에서도 A 합집합 B라는 말이나 B 합집합 A란 말이나 같은 거예요. 교환법칙이 성립한다. 자, 결합법칙. A 합집합 B 합집합 C라는 것. 얘를 먼저 하고 얘를 나중에 하든 얘를 먼저 하고 얘를 나중에 하든 내가 똑같은 거다. 수의 개념에서 뭐였어 그러면? 1 더하기 2 더하기 3이나 1 더하기 2 더하기 3이나 내나 똑같은 거 아니겠어요? 라는 거잖아. 그 다음에 분배 법칙은 뭐야? A 합집합, B 교집합, C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자 이렇게 나눠주는 걸 우리가 분배 법칙이라고 하잖아. 그래서 A 합집합, B 교집합, A 합집합, C 이거는 숫자 개념에서 따지면 1 더하기 2 곱하기 3을 해주면 당연히 이거는 당연히 2 곱하기 3 더하기 4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숫자 개념에서 따지면 우리 원래 2 곱하기 7을 해도 되지만 요렇게 해도 되는 거 아니겠어? 그게 분배 법칙 아니겠어? 그러니까 2 곱하기 3 더하기 2 곱하기 4를 하듯이 얘도 이놈 곱하기 이놈 하듯이 하는 거고 이놈 곱하기 이놈 하듯이 하고 요 기호를 가운데로 가져가는 거지. 요렇게. 그지? 이게 분배 법칙이야. 그런데 중요한 거는 분배가 중요한 것도 중요한 거지만 얘를 이 방향으로 가는 거 말고 요 방향으로 가는 것도 되게 중요한 거다. 흔히 말해서 우리 이거 계산할 때 뭐 이거 숫자가 적으니까 그래서 2, 3, 6 더하기 8 해가지고서 몇을 해? 14라고 하지만 여기서는 이놈 더해서 이놈 했으니까 7이 14해서 계산을 하잖아 우리가. 근데 우리가 주로 이 방법을 쓰니 수를 계산할 때 이 방법보다는 주로 묶어내는 것들을 많이 하잖아. 그러기 때문에 집합에서도 요 방향도 중요하지만 요 방향도 굉장히 중요하다. 즉 묶어낼 수 있는 연산을 잘 해야 된다. 그게 지금 우리가 연산에서 조심해야 될 부분이다 라는 거야. 선생님 뭘 강조해 지금? 항상 수에서도 마찬가지, 식에서도 마찬가지야. 식에서도 요 방향도 중요하지만 요 방향 중요합니다 라는 거, 요 연습을 무지하게 많이 해야 돼. 이 연습을 많이 안 해서 분배로 문제를 푸는 경우들이 많이 있지만 그거는 옳은 방법이 아닐 때가 많다. 결합법칙으로 풀어가 나가는 거를 정말로 연습 많이 해야 된다. 그걸 한번 강조를 하고 싶은 거야. 자, 그런 것들이 있고요. 별도로 무슨 이름을 붙여 흡수법칙이라고 하는 얘기도 있어. 그거는 어떤 경우를 얘기하냐면 이런 거야. A 교집합 B. 자, 봐. A 교집합 B 합집합 A야. 즉 벤 다이어그램을 보면 A 교집합 B는 얘였잖아. 이게 A고 B면 그놈에다가 A를 합쳤대. 그럼 당연히 A겠지. 그러니까 당연한 건데 이런 거는 외워야 되는 거야? 아니, 이해하면 되는 거야. 이해하고 있으면 되는 거야. 이런 건 굳이 무슨 법칙이다 이런 거 할 필요가 없는 거야.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나온 게 이제 드모르강이라고 하는 사람이 만든 법칙이 이제 또 하나가 등장을 해. 그 등장은 뭐냐면 이런 거야. A 합집합 B의 컴플리먼트는 자 A 합 B의 여집합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계산을 이렇게 해주면은 똑같이 나오는 거야 라는 거야. 요렇게로 생각하면 얘를 바꿔버린다고 생각하면 돼. 바꿔버리기 때문에 A는 A의 컴플리고 합집합은 교집합으로 바뀌고 B는 B의 컴플리먼트가 되더라. 그래서 요게 드모르강의 법칙이다 라고 하는 거 하나 더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2개짜리, 3개짜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꾸로 교집합의 컴플리먼트는 뭐겠니? 해보자. A의 컴플리먼트, 교집합은 합집합으로, B는 B의 컴플리먼트. 3개짜리는요. 3개짜리도 똑같이 하면 돼요. 각각. 그래서 A의 컴플리 합, B의 컴플리 합, C의 컴플리. 이렇게 가는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드모르강이라고 하는 사람이 만들어서 드모르강 법칙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일종의 연산 법칙이야.
그런데 이 연산법칙은 웬만하면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나 계산하듯이 그냥 계산하면 끝나는 거야. 그런데 이거를 이제 출제자 문제를 이제 좀 복잡하게 바꿔서 내지 않겠니? 그지? 그랬을 때 이제 그런 것들을 얼마만큼 연산을 잘하느냐라고 하는 거를 시험 문제로 내겠지, 그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니네들 구구단을 안 외우고 계산을 하면 시간 많이 걸리지 않냐? 초등학교 때? 그러니까 구구단을 주장창 외우라고 그러지 않겠어? 우리나라는 9단까지, 인도 애들은 19단까지 외우는데 왜 외우겠어? 알아두면 좋으니까, 알아두면 계산이 빠르니까, 이런 거 아니겠니, 그죠? 뭐든지 연산이라는 것은 연습을 많이 해야지 그게 느는 거지, 원리만 안다 그래가지고서 시간 걸려갖고 문제 푸는 것은 중요하지 않은 거야. 특히나 집합 내신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면 빨리 풀 거냐라고 하는 거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 거지, 그거를 시간만 주면 다 풀어 누구나. 중요한 것은 연습을 많이 해서 그 시간 단축을 하는 거. 그게 집합단원에서의 내신 대비다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것들을 갖고 연습을 하는 것을 이따가 다른 동영상에서 추가적으로 할 거야. 왜냐하면 시간이 좀 걸리는 부분이 있으니까. 지금은 니네가 기본적으로 집합에서의 사칙 연산에 해당되는 합집합, 교집합, 차집합, 여집합, 그 다음에 수의 법칙, 연산 법칙에서 나오는 것처럼 교환 법칙, 분배 법칙, 결합 법칙, 그 다음에 새롭게 누가 나왔다고? 드모르강이라고 하는 사람이 만든 법칙 하나 있어서 그거를 집합을 연산 계산할 때 그거를 또 써먹는다라고 하는 거가 지금 전반적으로 연산에 대한 기본 의미야. 오케이? 그래서 그건 잘 알아둬야 되고 그것들을 어떻게 연습하느냐라는 거다. 그거가 중요한 거야. 그 다음에 또 하나의 파트가 뭐냐면 이제 원소의 개수 물어보는 거. 원소의 개수 물어보는 파트가 하나가 또 등장을 해요. 이거는 기본적으로 이런 거지. A 합집합 B라고 하는 거의 원소의 개수는요. 자, 이렇게 보면 돼. 이 결론적으로 먼저 얘기하면 A 합집합 A 집합의 개수 더하기 B 집합의 개수에서 A 교집합 B의 개수. 일종의 이거는 원소 개수의 구단이나 똑같은 거야. 합집합은요 이렇게 구하는 거예요. 이거 증명하는 건 어렵지 않잖아, 그지? 만약에 요 파트를 A, 요 파트를 C, 요 파트를 만약에 B라고 하면 A는 A 합집합 B는 뭐겠어? 요게 A 더하기 B 더하기 C겠지, 그죠? 합집합이니까. 얘는 A 더하기 C겠죠? 얘는 B 더하기 C겠죠? 그래 봤더니 C가 2번 들어갔네? 그러니까 이 C를 한 번 더 빼주는 거야. 오케이? 이해됐죠? 그래서 이렇게 가는 거야. 이게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식에서 이게 기본식이잖아? 그래서 A 교 B집합을 구해보세요. 이놈의 개수 구해보세요. 라고 하면 얘를 이쪽으로 넘기고 얘를 이쪽으로 넘기면 되잖아. 이항을 하면. 그러니까 NA 더하기 NB 빼기 NA 합 B 이렇게도 쓴다는 거지. 우리가 수학은 있잖아. 어떤 한 식을 주면 이 식 하나만 쓰는 게 아니야. 이 식에서 얘 구해보세요. 이렇게 물어보고 또는 얘 구해보세요. 또 물어볼 거고 얘 구해보세요. 라고 물어보는 게 또 물어볼 거란 말이야. 무조건 수학은 그런 식으로 물어본 거라.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금 주로 이거 구하라는 문제를 주는 거니까 이렇게 계산이 되는 거겠지요. 추가로 하나만 더. 이게 일반적인 구구단 계산법이지만 간혹 이제 문제가 어떤 식으로 또 하나가 유도가 되느냐면 A 교집합 B의 최대값이 뭐지요? 최소값이 뭐지요? 이렇게 물어보는 문제 유형이 또 하나가 있어. 이놈의 출발은 아까 구구단과 B가 같았던 이 식에서 출발을 하는 거야. 그래서 이놈의 최대값 또는 최소값을 물어보면 어떻게 가느냐. 여기서 출발했다고 보면 돼. 무슨 얘기냐.
A 합집합 B는 지가 커봤자 전체 집합의 개수보다는 적을 거지. 같거나 적겠지. 그 다음에는 또 뭐겠니? 누구보다는 크거나 같겠니? 적어도 A의 개수, A 집합의 개수하고 B 집합의 개수하고 합집합이니까 이놈들 중에서 큰 거보다는 클 거다. 여기서 출발을 해. 여기서부터. 그래서 여기서 이놈을 여기다가 집어넣는 거야. 집어넣는 거야. 그래서 이 자리에 NA 더하기 NB 빼기 NA 교 B를 해서 NA 교 B 마이너스 가고 전체에서 똑같이 이놈을 이쪽으로 넘기고 이놈을 이쪽으로 넘기는 거야. 그 과정을 거쳐 나가면 다음에 여기가 마이너스 있으니까 마이너스를 부호를 바꿔버리잖아.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러면 여기에서 최대값, 최소값이 발생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도 외우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외우는 게 아니다라고 그랬어, 선생님이. 항상 외우는 것은 기본적인 구구단 정도는 외워야 되듯이 이거 개념을 알고 이 개념에 얘를 합쳐넣었다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이게 수의 개념을 생각을 해야 돼. 알겠니? 중요한 것은 그런 개념이다. 여기에서 이제 연습을 많이 해가지고서 빨리 연산하는 거, 그 다음에 개수 찾는 거, 이런 문제가 이제 문제에서 잘 적응을 해야 되는 거다. 그런데 이 파트는 너무나도 중요한 파트야. 응? 아까 전번 시간에 파트 1 시간에 선생님 어떤 걸 얘기를 했냐면 A가 B에 포함된다라는 다른 말들이 되게 많다라 그랬지? 되게 많다라 그랬지? 이거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이거라 그랬어. A 교집합 B가 A입니다. A 합집합 B가 B입니다. 이러한 표현들이 되게 많거든. 이러한 표현들이 되게 많은데 이러한 표현들이 단순하게 이거 하나만 주느냐? 아니. 이제 이거를 더 복잡하게 여러 식들을 나누어. 그래서 이놈을 아까 연산했던 것처럼 드모르강 법칙이라든지 그 다음에 기타 연산 법칙을 가지고서 요렇게 바꿔서 요렇게 보고 요렇게 나왔으면 요거구나, 또는 이거 계산해서 요렇게 나왔으면 이놈이 이 말인 거지, 결론적으로 이 얘기는 이 말인 거구나 라는 거를 아는 거가 이 단원의 포인트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요 과정이거든. 요 복잡한 것을 좀 단순화시키는 이 연습들을 좀 해야 되거든. 이 연습은 시간이 좀 걸려서 선생님이 별도로 영상 제작해서 올릴 거야. 그 연습들. 근데 너희들이 해야 될 게 뭐겠니? 이런 것들 해보면서 이게 이거구나 라는 걸 아는 게 중요한 거야. 아는 게. 이걸 일일이 외우란 얘기가 아니야. 요렇게 하는 방법이야. 근데 요 방법을 선생님이 두 가지로 풀어줄 거야. 하나는 벤 다이어그램으로, 또 하나는 연산을 하는 방법으로. 그래서 두 가지를 적절하게 활용해야 되는데 어떤 벤 다이어그램만 쉽다, 내지 연산만 쉽다가 아니야. 문제마다의 적합한 방법을 이제 선택해야 되거든. 그래서 선생님은 두 가지 방법을 다 풀어줄 건데 그거는 다음 영상에서 짧은 영상으로 다시 한번 영상 제작해서 올릴 테니까 그거 참고하도록 하자. 오케이,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